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게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 계약갱신 청구권 못지않게 집주인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10월 2일 날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게 해서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팔 때 또는 양도할 때 그 양수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걸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 보증금, 이 임대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게 하는 그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 이것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정보를 좀 더 확대해서 알려주는 것. 세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이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보증금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이제 설정하는 그 임차권 등기. 이 등기하려면 임대인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협력 의무, 이 두 가지를 동시행 관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실 현재 임차권 등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의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마지막은 임차인의 경매 청구인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임차권 등기를 바탕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게 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임차 보증금은 아래 내용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담보권은 집주인이 대출받은 그 대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체납액, 이 세 개를 다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일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하고 대출 금액하고 세금 밀린 거, 이거 다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반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보증금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반 집주인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있잖아요. 이거 가입하려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 곱하기 126%, 보증금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보험 가입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보증금을 이 조건 이하로 받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시가 126%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한 그 조건에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 그게 공시가의 140%고요. 여기에 이제 부채 비율을 곱한 건데 90%니까 그럼 126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건 주택 가격의 90%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을 보면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정말 안 되길 바라지만 정말 통과돼가지고 시행된다면 이 주택 가격 정하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테지만 아마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 가입 조건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공시가격의 일정 표를 곱하는 거. 만약 지금과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공시가의 140% 여기에 70%라면 그러면 공시가격의 98%입니다. 즉 내 집의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98%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작년 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했던 내용에 들어 있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발의가 됐고 12월 초에 철회가 됐을 때 이제 같이 날아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자꾸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권에서 혹시 통과시킬지 모르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때 아마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이 선순위 담보권 대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너무 대출이 많아요. 이 다음에 임차인 들어오면 이게 후순위잖아요. 선순위가 은행이고 만약 이 집이 경매 넘어간다면 은행이 돈 다 가져가 버리면 임차인들 보증금 확보 안 됩니다. 물론 소액 보증금 확보 되겠지만 다 떼이는 거니까 요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 대출 금액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세금 밀린 거 거기다가 선순위 임차인 단독 다가구 다중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이걸 다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근데 여기서 조금 못하겠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플러스 내가 지금 계약한다면 내가 낼 임차 보증금 여기 같이 있어야죠. 1번처럼. 네. 근데 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내용은 통과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하고요. 참고로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국회 문턱 넘어가지고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바로 70%가 아니라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80%고 1년 지난 다음부터 70%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아직 미정이지만 따로 정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외에 월 임차료, 월세가 있다면 이 월세도 보증금 전환시켜가지고 임차 보증금에 더하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받으면 보증금은 더 적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예요. 이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죠. 현재는 이제 국세 지방세를 잘 납부했는지 그 납세 증명서 만약 그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하면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국세 같은 경우 지방세 마찬가지로 미납 지방세의 열람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볼 수 있게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잘 내는지 이 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시키겠대요. 그게 뭐냐면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고 이제 건보료까지 건강보험료까지 잘 내는지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임차인에게 보여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만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임차인이
갱신 청구해서 그때 대비해가지고 최초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할 때,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나 그동안에 세금 밀린 거 없고 건강보험료 잘 냈어. 안심해. 이렇게 제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TV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되게 돈 많으신 분들도 보험료 안 내시던데 보험료까지는 글쎄요.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마 집주인분들이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놀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계약한 내용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 지급하고 임대인의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 임대차 등기는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에 임대차 계약을 기재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그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만 자, 끝나기 전에는 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고 그 등기부 등본에 임대차 계약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임대차 등기를 보증금 지급하고 동시행 관계로 하겠다. 동시행.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이 임대차 등기하는 거 협력하지 않으면 보증금 주지 않아도 돼요. 예, 동시행이니까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이 임대차 등기를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집 못 들어가. 계약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집주인이 협력해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임차인은 그 임차권 등기, 임대차 등기 이걸 바탕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바로 경매를 청구할 거니까.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너무나 가혹해요. 물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겠죠. 줘야 되는데 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또 임차인과 협의하에 조절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만한 보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너무나 가혹한 거라서 통과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하지만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건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항력 부분인데요.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 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오늘 임차인 들어오게 합니다. 예, 잔금 치러가지고 그 임차인이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예, 내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해요. 근데 집주인이 오늘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면 이 대출의 이 저당권은 오늘 바로 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은행이 1순위, 임차인이 2순위예요. 순위가 밀리죠. 하루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아무리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 특약사항에다가 적어놔도, 근데 이게 법무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임차인의 대항력도 이사 가고 전입신고하면 그날 0시부터 대항력 갖게 하자, 예, 이거예요. 그래야 은행보다 순위 안 밀려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요, 작년 말에 개정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철회된 개정안.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통과시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필요해요. 임차인 보증금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되기가 참, 예,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가 뭐냐면 일단 선순위 담보 물건 대출이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대출 금액보다 가장 먼저 돌려받는 보증금, 그 기준입니다. 자, 지금은 표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1억 6,500 이하고요. 그 보증금 중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범위는 5,500 이하입니다. 이거는 2023년 2월 달에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1억 5천, 5천만 원이었고 그 전에는 더 적었겠죠. 이 최우선 변제 제도가 1984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바뀌면서 금액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더 많이 올려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 범위하고 일정 금액 범위 이 두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 거냐, 그 기준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이거 당연히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기준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이 아니고 집주인이 그 집에서 대출 받은 시점, 그때 기준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1억 6,500, 5,500인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제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의 집주인이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때 기준이에요. 이때 기준. 네,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임차인분들이.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개정안에 나온 거죠. 보시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또는 갱신될 임대차 계약부터 담보 물건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대출받은 집이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최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 이때 기준을 잡자. 그래야 임차인이 보호가 되니까 보증금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시키자. 그런데 이게 바꾸는 게 둘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바꿨어요. 일정액 범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지금처럼 똑같이 담보 물권자, 집주인이 담보 물건을 취득한 때, 대출 받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자. 그겁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집주인이 대출 받을 때, 그때 기준이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은 최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그때로 바꾸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좋은 거니까 바뀌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이 앞주에 말씀드렸던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총 9년 살 수 있는 계약 경제 청구권 이것하고 집주인이 집을 양도할 때 양수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또 임대인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건보료까지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임차권 등기, 이게 동시행이 되면 이거는 임차인은 무조건 등기하죠. 이게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서 2달까지 보조금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경매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고민이 필요하다기보다 통과되면 안 되는 것들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주의 깊게 걱정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